이지혁은 3일 동안 병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병실에서 받아든 봉투엔 검사 결과지가 아니라 앞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갈라놓을 선택지가 들어 있었는데요. 숨기려고 했던 게 들킬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들키면 지은호가 어떤 얼굴을 할지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더 무서웠거든요. 지은호가 밝은 척 잘 버티는 사람이라는 걸 이지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그 밝음이 무너질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지혁은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같은 핑계를 머릿속에서 수십 번 돌려봤는데 막상 지은호가 전화하면 손이 먼저 멈칫했습니다. 받으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고 안 받으면 지은호 마음이 멍들 것 같고 이지혁은 그 사이에서 계속 자기를 깎아내리고 있었으니까다. 첫날 밤 이지혁은 심장 모니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자기 몸 안에서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했기 때문이었죠. 이지혁은 문득 이상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지식하고 정직한 아버지. 낙하산이면 아들이 욕먹는다는 이유로 좋은 자리도 거절하는 사람. 그 아버지가 자식 걱정하듯 이지혁을 바라보던 순간들이 이지혁 눈앞에서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이지혁은 그 생각 끝에 더 깊이 절망했습니다. 본인이 아프면 본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족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김다정이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려주던 모습, 이수빈이 오빠 나 괜찮아 하면서도 눈이 퉁퉁 붓던 모습, 이지환이 말없이 등을 툭 치고 지나가던 모습까지. 이지혁은 그 모든 장면을 떠올리며 혼자 웃었는데요. 웃음이 나서 웃은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내가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됐네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지혁은 늘 비혼주의라고 말해왔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심장이 아프니까 갑자기 삶이 혼자 사는 방식으로는 버텨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둘째 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다가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짧게 보냈습니다. 선배, 오늘은 밥 먹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이 한 줄이 이지혁을 미치게 만들었는데요. 이지혁은 답을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지우고를 반복했습니다. 먹었어라고 보내면 지은호가 안심할 것 같았고 못 먹었어라고 보내면 지은호가 뛰어올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는데 사실은 그저 겁이 났던 거죠. 지은호가 가까이 오면 본인이 버티던 비혼주의도 차가운 표정도 모두 무너질 것 같아서요. 병원은 이상하게도 기억을 끌어올립니다. 이지혁은 조옥래가 떠난 날을 생각했습니다. 친할머니 조옥래가 세상을 떠났던 날 이상철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주방에 앉아 있었고 김다정은 눈물을 참느라 더 많은 음식을 했었더라고요. 이지혁은 그때 사람은 결국 떠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 단단해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지혁은 그때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날 수 있으니까 더 붙잡아야 하는 순간도 있구나. 그게 지은호라는 게 이지혁에게는 참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이지혁은 의사의 말투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의사는 괜찮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고 대신 관리 치료 계획 가족력 가능성 같은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늘어놨습니다. 이지혁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특히 가족검사 권유라는 말에 이지혁은 심장이 아픈 것도 잠시 잊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지혁은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아픈 걸 숨기는 건 내 문제인데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건 이지혁은 그 문장을 끝까지 못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지혁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가족은 끌어들이지 않아도 결국 연결돼서 같이 아파진다는 걸요. 그 순간 이지혁 머릿속에 지은호가 또 떠올랐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고성희에게 한 번 버려진 경험이 있습니다. 버려짐을 안고도 웃으면서 살아온 사람. 그런 지은호에게 이지혁은 또 다른 버려짐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아프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지은호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선배, 나 안 떠나요. 그 말이 이지혁을 살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지혁을 더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기대는 순간 더 무서워지니까요. 이지혁은 결국 결론을 냅니다. 말하지 말자.
그 결론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면서도요. 그 시각 박진석은 고성희 앞에서 아주 천천히 칼을 빼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바로 너 거짓말했지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박진석 스타일이 아니었고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더 다정한 척했는데요. 성희야,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무슨 일 있나? 박진석이 웃으며 묻자 고성희도 웃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요. 별일 없어요. 고성희는 늘 그랬습니다. 질문이 깊어질수록 웃음으로 막아버리죠. 고성희는 본인이 웃으면 상대가 흔들린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유전자 검사지를 보았습니다. 지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손에 쥐고도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티를 안 냈습니다. 분노가 없어서가 아니라 분노를 쓰는 방식이 훨씬 계산적이어서 그랬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지 않게 도망칠 이유를 스스로 말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자주 보는 일정표를 슬쩍 덮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은 자주 가나?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바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왜요? 고성희는 되묻는 동시에 머릿속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박진석이 뭘 아는 거지? 누가 흘렸나? 우진인가? 고성희는 우진을 추적하고 있었고 우진은 고성희가 숨긴 것들 중 가장 위험한 열쇠를 쥔 인물이었죠. 고성희는 박진석이 병원이라는 단어를 꺼낸 순간 우진 쪽에서 바람이 새고 있다고 직감했을 겁니다. 박진석은 그 직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순간적으로 굳는 표정을 보고 확신합니다. 성희가 병원을 숨긴다. 박진석은 그때부터 질문을 더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우리 집안 숨기는 거 없지? 고성희는 웃으며 말했는데요. 제가 왜 숨겨요? 회장님이 저 못 믿으세요? 이 말은 고성희식 방어입니다. 상대를 죄책감으로 몰아넣고 질문을 멈추게 하는 기술이죠. 그런데 박진석은 그 기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믿고 싶었지. 고성희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을 겁니다. 믿고 싶었다는 말은 이미 믿음이 깨졌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은 이어서 아주 평온하게 덧붙입니다. 근데 이제는 확인해야겠더라.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고성희는 웃음이 멈췄습니다. 웃음이 멈추는 순간 고성희의 가면은 그 자체로 균열이 납니다. 박진석이 칼을 뽑는 방식은 예상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희를 소리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고성희의 선택지를 하나씩 없애는 방식이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내가 너 뒷조사했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성희가 숨기고 있는 핵심, 즉 병원에 있는 친아들과 버린 딸 지은호 사이의 연결을 슬쩍 건드렸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말합니다. 지은호 말이야. 그 아이 참 독하더라.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불편하니까요. 고성희는 애써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 아이요? 왜요? 박진석은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느리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이라면 어떡할래? 그 문장은 칼끝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삼켰고 목소리가 잠깐 비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고성희는 바로 부정하려 했지만 박진석은 이미 그 흔들림을 봤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성희를 그 말의 공포 속에 그대로 두고 다음 칼을 준비합니다. 이게 박진석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사람을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천천히 숨 못 쉬게 만드니까요. 그 사이 박성재는 정말 숨이 가빴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숨겨진 이면을 알게 된 뒤부터 고성희를 압박해왔습니다. 지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박성재는 고성희를 지은호를 건드리지 말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동시에 박진석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무너질까봐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순간 본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 커질까봐 겁이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성재는 자기가 비겁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늘 이렇게 합리화했었더라고요. 지금 말하면 더 큰 파국이다. 하지만 파국은 어차피 옵니다. 박진석이 칼을 빼는 순간 박성재의 숨기기는 더 이상 보호가 아니라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성재는 그걸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더 초조했습니다. 박성재는 박영나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박영나가 아빠가 엄마 떠보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순간 박성재는 아버지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 전화를 거는 순간 본인이 패를 먼저 드러내는 꼴이 될까봐 참았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박영나에게 짧게 답합니다. 영나야, 너 흔들리지 말고. 엄마랑 단둘이 있을 때 조심해. 박영나는 그 문장을 보고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희를 사랑했었고 그 사랑이 배신으로 변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사랑했던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사람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박영나는 요즘 딱 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지환은 그 박영나 곁에서 마지막 경호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더구나 배신당한 연애 이후로 삶의 의욕이 꺼져 있던 사람이라 누군가와 마지막 같은 감정을 나누는 게 익숙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박영나가 송별회를 하자고 먼저 말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잖아. 그냥 밥 한 끼라도. 박영나는 담담한 척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그 떨림을 느끼고 거절을 못했습니다. 송별회 자리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나가 좋아하는 조용한 곳이었고 이지환은 늘 하던 대로 박영나를 지켜야 할 대상처럼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나는 그날따라 자꾸 이지환을 같이 흔들리는 사람처럼 봤습니다. 박영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는데요. 나 요즘 숨 쉬는 게 힘들어. 이지환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위로를 못했습니다. 이지환은 위로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지환은 현실적인 말만 꺼냈습니다. 힘들면 잠깐 멈춰. 내가 망가지면 끝이야. 그 말이 박영나에게는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박영나는 고성희의 딸로 살아오면서 늘 잘해야 한다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지환은 망가지면 끝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너는 망가지면 안 된다는 진심이 들어 있었거든요. 박영나는 눈이 살짝 젖었고 이지환은 그걸 보면서 괜히 물을 마셨습니다. 어색해서요. 그 어색함을 깨버린 건 박영나가 갑자기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지환 씨는 누가 제일 무서워? 이지환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무서운 사람? 이지환에게 무서운 건 사람보다 기억이었습니다. 배신당했던 기억, 사랑이 허무하게 끝난 기억, 그리고 나는 결국 버려진다는 느낌. 이지환은 웃지도 못하고 말합니다. 나 자신이 제일 무서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박영나는 이지환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이지환이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너진 사람이라는 걸 박영나가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해버린 거죠. 박영나는 그 이해가 무서웠습니다. 이해하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또 잃게 될까봐 겁이 나니까요. 그런데 박영나는 이미 이지환과 뽀뽀했던 사이였고 그 기억이 계속 박영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결국 낮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이면 나 더 외로워져. 이지환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이지환은 박영나를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느끼는 순간이 생기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지환은 입술을 꾹 깨물며 말합니다. 외로워도 내가 선택한 길이면 버텨야지. 이지환은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박영나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송별회가 끝나고 박영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고성희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고성희는 낮게 말했는데요. 우진, 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그 한 문장만으로도 박영나는 직감합니다. 우진이라는 이름이 엄마 고성희의 약점이라는 걸요. 박영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냅니다. 엄마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 결론은 박영나의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박영나는 엄마를 사랑하면서도 엄마가 무너지는 순간 본인도 같이 무너질까봐 두렵거든요.
우진이 움직이면 고성희가 발악할 거고 그 발악의 끝에는 지은호가 있을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요. 지은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지혁의 침묵에 점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사실 촉이 좋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면 티를 내지 않는 척해도 지은호는 마음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이지혁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걸 들춰내고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버림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지은호에게 버려짐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따라다니는 감정이니까요. 지은호는 정순이에게도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피곤해. 정순이는 딸 표정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지혁 때문이라는 걸요. 정순이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정순이 역시 자기 안에 숨겨둔 비밀이 있어서 쉽게 위로를 못합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와 지강호의 엄마입니다. 지은호를 키우며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순이는 지은호가 고성희에게 버려진 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지은호가 고성희를 증오하게 된 뒤엔 더더욱 말할 수 없었고요. 정순이는 지은호가 무너질까봐 늘 두려웠습니다. 그런 지은호에게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지강호가 갑자기 누나, 나 요즘 사람 좀 만나라고 말했는데요. 지은호는 그 말이 이상하게 불길했습니다. 지강호는 욕심이 많고 불만도 많은 사람인데 갑자기 정신 차린 듯 보일 때가 오히려 위험할 때가 있거든요. 지은호는 지강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누구 만나는데? 지강호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돈 되는 사람. 지은호는 그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돈 되는 사람. 그 말은 지강호가 또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지강호가 누군가를 이용하려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 모든 불안이 한데 모이는 시점에 이상철도 또 다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상철은 방제실 취업에 성공했지만 낙하산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철은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만 문제는 이상철 본인도 그 과정이 완전히 깨끗했는지 확신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상철은 결국 상사에게 말합니다. 제가 낙하산이면 내려오겠습니다. 상사는 당황해하며 웃었는데요. 이상철 씨,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이상철에게는 더 큰 혼란이었습니다. 단순하지 않다. 그럼 누가 뒤에서 움직였다는 건가? 이상철은 그 이름을 떠올리려다 멈춥니다. 혹시 이지혁인가? 혹시 박진석인가? 혹시 고성희인가? 이상철은 마지막 과정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이상철은 고성희라는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상철은 지은호와 친구 같은 사이였고 지은호가 고성희를 증오하는 이유도 어렴풋이 느꼈거든요. 이상철은 이 모든 게 얽혀있다는 느낌에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박진석이 칼을 완전히 빼드는 순간이 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집은 고성희의 무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박진석은 고성희를 가장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부릅니다. 병원.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말합니다. 나랑 같이 확인할 게 있어. 고성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진석이 아무 증거 없이 병원을 말할 리가 없거든요. 고성희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확인이요?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우진이 뭔가를 흘렸구나. 고성희는 머릿속에서 살길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살길을 찾는 사람의 눈빛은 꼭 사람을 밀어내는 눈빛이 됩니다. 고성희는 그 눈빛으로 박진석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회장님, 오해하신 거예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그 문장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오해? 그럼 내가 설명해. 박진석은 설명을 요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고성희가 스스로 구덩이를 파게 만들려는 겁니다. 고성희는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반드시 어디선가 모순이 나오니까요. 고성희는 모순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보태고 그 거짓말이 쌓일수록 박진석의 칼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한 장을 꺼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박진석은 그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합니다. 지은호.
고성희는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눈이 흔들립니다. 박진석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묻는 건 딱 하나야. 너는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했어? 고성희는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 대답을 하면 끝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대답 대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고성희는 결국 눈물을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희는 약할 때 강하고 강할 때 약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숨을 떨며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보, 저 살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고성희가 평생 써온 면죄부입니다. 살려고 했다는 말로 모든 악행을 인간적인 사정으로 포장하는 거죠. 하지만 박진석은 인간적인 사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오히려 더 차갑게 묻습니다. 살려고? 그럼 지은호는 뭐였는데? 그 아이는 내가 살기 위한 도구였나?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고성희는 진짜로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곧 내 친아들도 그렇냐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고성희는 그 순간 결심할 겁니다. 박진석에게 일부만 말하고 일부는 끝까지 숨기자고요. 고성희가 제일 잘하는 게 부분 자백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하고요. 그런데 이번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성재입니다. 박성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지은호를 이용해 간이식을 받게 하려는 계획을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아버지 박진석에게 말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수빈을 지키는 문제와는 별개로 지은호를 지키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수빈이 다시 박성재 앞에 나타납니다. 이수빈은 헤어졌지만 마음이 끝나지 않았고 박성재는 사직서까지 생각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애써 담담하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 괜찮아요. 그런데 박성재는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압니다. 이수빈은 밝고 애교도 많지만 사랑 앞에서는 자꾸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말합니다. 괜찮다는 말, 이제 그만해. 이 대사가 나오는 순간 이수빈은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수빈도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괜찮지 않다는 걸요. 이수빈은 울음을 삼키며 말합니다. 오빠, 나 우리 집 때문에 미안해. 박성재는 그 말에 더 화가 납니다.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미안해하는 순간 그 사랑은 더 비참해지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결심하게 됩니다. 이수빈을 지키려면 고성희와 박진석 사이에서 벌어지는 진짜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게 되면 박진석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부분 자백 따위는 받아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성희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할 겁니다. 다만 박진석은 한 번에 다 터뜨리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은 다음 회차를 위해 여지를 남기는 사람처럼 움직일 테니까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말합니다. 성희야, 너한테 딱 하루 줄게. 내 입으로 말해. 아니면 내가 말해. 이 하루가 다음 전개를 미치게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고성희는 24시간 동안 도망칠지, 거래할지, 혹은 누군가를 희생시킬지 선택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하루 동안 박영란은 이지환이 떠난 빈자리를 느끼며 더 크게 흔들립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연락을 하면 본인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참습니다. 이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환은 마지막 송별회 이후로 박영란의 눈빛이 자꾸 떠오릅니다. 숨쉬기 힘들어라고 말하던 박영란. 그 말은 사실 나 좀 붙잡아줘였는데 이지환은 그걸 모른 척 해버렸죠. 이지환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배신당한 과거 때문에 사랑을 피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사랑을 피하는 게 오히려 더 잔인하다는 걸 느끼니까요. 이지환은 결국 박영란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잘 들어갔냐? 그 짧은 말이 박영란에게는 큰 파도가 됩니다. 박영란은 그 메시지를 보며 혼잣말할 겁니다. 나 아직 혼자 아니구나. 하지만 동시에 박영란은 압니다. 지금 이 집안에서 혼자 아닌 사람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요. 이제 마지막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한 곳으로 모입니다. 병원에서 혹은 병원을 둘러싼 자리에서요. 지은호는 이지혁 병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문을 열면 이지혁이 아픈 얼굴을 볼 거고 그 순간 지은호는 또 놓치기 싫다는 감정에 사로잡힐 겁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면 더 약해질 거고 약해지면 병이 더 커질까봐 두려워할 겁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밀어내는 말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너 여기까지 오지 말랬잖아. 그런데 지은호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아주 조용히 말할 겁니다. 선배, 나 버리지 말아요. 나 이제는 같이 버티고 싶어요. 이 말이 나오면 이지혁은 무너집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는 껍질이 깨지는 소리를 스스로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고성이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고성이가 우진을 만나러 가는 길이든 혹은 박진석을 피하려는 길이든요. 지은호는 고성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합니다. 왜 그래? 지은호는 대답 대신 고성이를 노려봅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나타나겠죠. 박진석은 고성이를 향해 아주 낮게 말할 겁니다. 성희야, 이제 끝내자. 그 말이 울리는 순간 고성이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굳습니다. 그리고 그 굳어버린 얼굴을 지은호가 보게 됩니다. 지은호는 그 얼굴에서 확신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 확신은 지은호의 증오를 다시 불붙이지만 동시에 공포도 키웁니다. 왜냐하면 지은호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이 비밀은 단순히 엄마가 날 버렸다 수준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의 생명을 두고 거래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요. 이 회차의 끝은 모든 걸 다 풀지 않고도 시청자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장면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고 떠나는데 고성희는 혼자 남아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고성희는 낮게 말합니다. 시간 없어. 계획 당겨. 그 한마디가 나오면 시청자는 바로 깨닫습니다. 아, 고성희가 진짜로 움직이려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지혁의 담당이가 이지혁에게 아주 조용히 말하겠죠. 이건 관리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지은호를 쳐다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눈빛을 보고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느낍니다. 지은호는 웃으려다 실패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선배 나한테는 말해줘요. 제발. 이지혁은 입술을 달싹이지만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침묵이 이번 회차의 마지막 칼날이 될 겁니다. 결국 다음 전개는 이렇게 갈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무너뜨리려 할 거고 고성이는 살아남기 위해 지은호를 더 깊게 끌어들이려 할 겁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진실을 말할지 끝까지 숨길지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하고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를 막아야 한다는 죄책감과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이에서 무너질 겁니다. 이지환은 떠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박영란을 향한 마음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지혁과 지은호는 사랑이 시작되려는 순간에 병과 비밀이라는 현실이 덮쳐오면서 서로를 붙잡는 방식이 더 절실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다음 문을 여는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던진 그 말, 지은호가 내 딸이라면 어떡할래? 고성희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대답하는 순간 그 대답은 지은호에게 칼이 될 수도, 박진석에게는 복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이지혁에게는 지은호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결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반드시 병원에서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는 이지혁의 심장도 있고 고성희의 비밀도 있고 박진석의 칼도 있고 지은호의 살도 함께 걸려 있으니까요.